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비밀리 건설해주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밀약, 이것을 놓고 청와대, 집권 여당, 산업부, 심지어 통일부 할 것 없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변명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상 그와 같은 밀약이 있었음을 갖다가 99.9%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 김정은, 다른 김정은이 아닙니다. 북한의 국무위원장이라는 김정은 총비서 입에서 사실 나왔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빡 잊고 있는 거죠. 2019년 김정은은 기세가 등등할 때입니다. 2018년에 자기 할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하지 못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2018년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19일 남쪽 대통령,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얘기한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남쪽 대통령 문재인 씨를 평양에 불러들여서 또 백두산 구경도 시켜주고 저 많은 평양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남쪽 대통령 운운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기세가 등등했던 김정은이 2019년 신년사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해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해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북한은 원자폭탄을 만들 능력은 있어도, ICBM을 만들 능력은 있어도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제작이 원자폭탄 만들기보다 10배, 100배 더 어렵다는 것은 과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북한은 우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기본 능력이 안 됩니다. 기술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돈이 안 됩니다. 원전 하나 세우는데 5조 가량의 돈이 드는데 5조면 북한 1년 예산보다 아마 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 북한에서는 자기 자력으로는 원자폭탄은 만들 수 있으되 원자력 발전소, 즉 경수로가 됐던 중수로가 됐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기술도 돈도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2019년 전 인민들이 경청하는 신년사에서 왜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해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리, 바로 직전 2018년 4월 27일 보도다리에서 있었던 문재인과 김정은의 대화, 그리고 보도다리는 아닙니다만 바로 그날 평화의 집 1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네주었던 USB, 본인들은 새로운 경제 구상 이런 게 담겨 있다라고 이런저런 변명합니다만은 그거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USB 뭐 줬는지 정확히. 근데 또 그런 부분은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라 밝힐 수 없다고도 발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도 능력도 기술도 없는 북한이 바로 2019년 김정은이 전 인민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이 직후에 김정은은 하노이, 트럼프 만나러 하노이로 회의 기차를 타고 떠납니다. 자, 이 대목에서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에 북한에서는 7차 노동당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36년 만에 개최된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전력난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전력난에 헤매고 있다는
이 부분을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돌파하겠다. 그러면 이미 김정은 머릿속에는 2016년 5월에는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만은 남쪽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과거 1995년에 제1차 북핵위기 때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신포에 100MW짜리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거의 약속을 했고 95년부터 2003년까지 8년 동안 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김정은 핵을 바탕으로 해서 남쪽으로부터 또 미국으로부터 옛날 1995년 그 2016년 기준으로 보면 21년 전에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미국을 상대로 핵 도박을 벌여서 신포에 경수로 2기 건설을 갖다가 약속받고 어쩌든 기초공사 한 20%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 아이고 이런 고마울 때가 트럼프 정부도 들어섰네. 이때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이 무렵 되면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Fire and Fury 다음에 이른바 코피 터뜨리기 작전 뭐 참수 작전 온갖 흉흉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가운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을 갖다가 대북 특사로 또 대미 특사로 보내면서 거중 이른바 양쪽에 놓고 장사를 하죠. 그런 가운데 김영남, 김여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2018년 이 현장 4월 27일 보도달이 이 만남을 성사시키고 곧 6월 12일에 트럼프와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4분간의 이 보도다리에서 밀담을 나누는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육성이 발전소 문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뭔가 김정은에게 확실한 자신감을 주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김정은이 바로 이로부터 8개월 후에 2019년 신년사에서 인민 2,400만 인민을 대상으로 한 신년사에서 바로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해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상황이 이쯤 되니까 지금 거의 청와대,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 그 다음에 몇몇 의원들, 거기다 산업자원통상부, 통일부 난리가 났습니다. 벌집을 쑤셔놨습니다. 이 보니까 오늘 보니까 안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쪽 김태년 원내대표한테 자 국정조사하고 특검 뭐라도 하자 국정조사라든지 뭐 특검을 하든지 하자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잘랐죠. 모든 것이 입증됐다. 뭐 입증돼 뭐가 입증됐습니까? 지금 보면 산자부에서는 뭐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다 제가 최근 어제 오늘 있었던 몇 가지 그들의 그야말로 혼이 빠져서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하는 거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씨 밑에서 서울시 부시장하던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자력 발전 계획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기로 한 계획은 박근혜 정부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산업부에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 추론이었습니다. 그 자기 상상의 나라를 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국회의원들 말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확언 얘기해놓고 나중에 정작 산업자원부에서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제 추론이었습니다. 즉 상상이었습니다. 망상이었습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 이 문재인 그다음에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문재인 씨 그 옆에서 의전비서관이던 조한기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USB를 준 적이 없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USB를 줬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수보회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가
신경제 구상 등을 담은 USB를 건네주었다라고 본인 입으로 한 얘기고 그걸 갖다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한 얘기입니다. 그 조한기 전 의전 비서관은 보도다리에서 준 적은 없다. 이런 처음에는 준 적은 없다. USB를 주었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악의에 찬 가짜뉴스다. 그러다가 막상 문재인 씨가 그 당시에 2018년에 그런 거 주었다는 그때 한 기록들이 나오니까 보도다리에서 준 적은 없다. 참. 또 산업자원부에서는 그거 드러난 거 그거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이다. 참 우리나라 공무원들 참 보면 참 부지런해요. 참 부지런해. 국장, 과장, 원자력 정책국의 그 국장, 과장, 서기관 등등이 그래 할 일 없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기서 그런 거 갖다 구상하고 앉았고 17건이나 달하는 그 문건을 갖다가 오밤중에 들어가서 감사가 임박하니까 그 444개를 비롯한 530개를 지우고 그런 일 합니까? 거기다가 또 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여권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은 지금 말이 막 꼬이는 거예요. 원자력은 원천적으로 줄 수 없는 거니까 아마 수력이나 화력, 신재생, LNG 발전 등이 주요 내용이었을 것이다. 참 기도 안 찬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이제 막히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또 이제 색깔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강민석 씨 청와대 대변인이란 자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그 이적 행위다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북풍을 갖다가 북풍 공작을 갖다가 연상케 북풍 공작 얘기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청와대에서 나오는 관계자 등 입을 통해서 망국적 메카시즘이다. 참고로요. 근데 메카시즘이 아이젠하워 정부에서 메카시 상원의원이 당시 곳곳에 소련을 갖다가 그땐 소련이라고 그랬습니다. 러시아를 소련을 갖다가 좋아하는 이른바 자발적 빨갱이들이 있다. 그래서 메카시즘. 그러나 어쨌든 메카시즘 열풍이 한 2-3년 갑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물론 메카시 상원의원의 주장에 일부 억울한 희생자도 있었습니다만 상당수가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초만 해도 그 당시 소련과 미국의 체제 경쟁 내에서 미국 내 또 영국 내에도 수많은 소련의 간첩들 또 자발적으로 소련 공산주의에 흠모했던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던 것이 먼 훗날 메카시즘의 열풍이 줄어들고 20-30년이 흐른 이후에야 구소련이 붕괴되고 그 당시 비밀 기록들이 나오니까 메카시즘 주장의 80-90%가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청와대 관계자 등은 망국적 메카시즘이다.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저급한 색깔론이다. 라고 지금 보면 예의 또 무슨 색깔론으로 빨갱이를 갖다 우리를 빨갱이로 모느냐 하는데 빨갱이인지 아닌지는 먼 훗날 그리 머지 않은 훗날에 드러날 일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비밀리에 지어주려 했던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구상과 그와 같은 추진 흐름이 2019년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사실상 확인된 겁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해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의혹을 푸는 열쇠가 있는 겁니다.